승경이는 몇 살 때부터 게임했어요? 내가 늦기 시작했네. 윤태는 초6부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중 때부터 했고. 중1부터 했냐? 그때부터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반항의 시기로 들어갔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승희도 게임 하나요? 게임 안 하네. 자,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평행이동, 그 다음에 오늘 대칭이동을 하고 수업까지 들어갈 생각인데요. 네. 됐다. 자, 도형의 이동은 있을까?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죠. 다시 평행 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형을 좌우로 움직이는 X축 평행 이동과 위아래로 움직이는 Y축 평행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평행 이동할 거냐에 따라서 표현, 약속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점을 평행 이동할 거니 아니면 도형, 그래프, 관계식을 평행 이동할 거니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 이동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을 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X, Y가 화살표 X 플러스 2, Y 빼기 3 이렇게. 얘 지금 점이죠, 점? 윤태이가 알고 있니? 점을 갖다가 지금 이 약속이 뭐예요? 어떤 점이 있는데 임의의 점이 있는데 임의의 점을 X축 방향으로 두 칸만큼 Y축 방향으로 세 칸만큼 내려가겠다 이거야.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 약속입니다. 약속 이거 했다고? 했다 했지. 그럼 도형은 어떻게 돼서 도형은 fx, y는 0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죠. 이 애는 직선의 방정, 직선이라는 도형도 포물선이라는 도형도 그 다음에 원도 다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를 fx, y는 0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 앞에 볼까? 어떻게 되는 거니? f x-2, y 더하기 3은 0 되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점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 이동하세요를, 그쵸? 말로 적어주라. 말로 적어줄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을 기호로 표현하면 점은 산수 계산이야. x좌표 이만큼 더하기 2, y좌표 마산만큼 빼기 3 하겠다는 소리고, 도형에서는 이 평행 이동의 약속이 관계식, 등식으로 표현되는데 등식으로 표현되려면 대입이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면 원래 x 대신에 x-1을,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이면 원래 관계식이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평행 이동 관계식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정빈이 내일 4시 시험이고 부적이 1시 승희 12시죠? 네, 내일 봐주시고. 내일 3시로 바꿔요. 왜죠? 그럼 또 가지고 그래요. 좋아요. 자, 100쪽, 101쪽. 백이 103. 백사 250번 252번 자, 볼까요? 윤태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250번. 작품의 두 양수 A, B에서 1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 제곱은 B의 제곱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그만큼 평행이동하는 원을 실화하자. 원 C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네, 원이라든가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고 할 때,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가 되는 점이 있어요. 꼭지점이 잡혀죠. 원 같은 경우도 대표가 되는 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죠. 그 애들을 이용한다면 문제를 쉽게, 그리고 원의 방정식도 표준형 일반형이 있는데 원의 중심을 이용한다면 표준형이 좋을 테고요. 2차 함수 그래프도 표준형을 이용하면 좀 더 관계식을 쉽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두 양수 AB라고 했고요. 양수 AB다 라고 했고, 그럼 중심의 좌표가 이 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원은 주어진 원은 A, B, 반지름은 B가 되겠군요.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면 평행이동된 점의 좌표는 배운 대로 하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한 새로운 점의 중심의 좌표는, 그렇죠. 어떻게 되죠, 승경? A 더하기 3, B 마이너스 8.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됐지요? 다 알겠습니까? 점은 산수 계산이야. 3만큼 y값 마팔만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겠대. 근데 아시다시피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너도 그대로 반지름이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3도 b가 되고 b 빼기 8도 b가 되겠다라는 거지. 양수니까. 근데 b 빼기 8은 음수일 수도 있겠구나. b 빼기 8은 음수겠네.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렇지. b가 그러면은 b라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y절편의 절대값이 b가 되는 거니까 너의 절대값이 지금 b가 되는 거지. 반지름. 그치? 그래서 b 빼기 8은 b가 안 되고 b 빼기 8은 마비가 되겠다. 마비. 따라서 2b는 8, b는 4가 될 테고 반지름이 4구나. 그럼 a 더하기 3이 4니까 a는 1 되겠네요. a는 1, b는 4 더해주면 5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몇 싸우면이란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건 1싸우면이긴 한데 그치? a, b가 중점이 원의 중심이 1싸우면인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했으면은 걔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문제 푸시는 게 맞겠네. 그 다음에 252번.
정빈이가 배에 힘주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점 0,0 3,0 0,4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V를 평행 이동한 삼각형 5 프라임 O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에서 점 B 프라임의 좌표가 2,1일 때 삼각형 O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의 내접한 방정식을 구하지. 네. 자, 평행이동 되기 전과 평행이동하고 나서를 살펴볼 건데요. 평행이동 되기 전에 삼각형 OAB를 살펴봅시다. 평행이동 되기 전 삼각형 OAB를 살펴본다면 3,0 A가 되죠. B는 0,4.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이쁘게 그려지네요. 그럼 윤태야, 이 삼각형의 내제번의 반지름 혹시 알아? 가로가 3, 세로가 4, 빗변이 5인 내제번의 반지름 혹시 아무나 계산할 수도 있는데 혹시 암기하고 계시는 분? 1인데 1. 1이야 1.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 중2 때 배우잖아요. 직각이니까 얘가 3, 얘가 4가 돼서 얘 넓이 얼마예요? 6. 그런데 이 빗변이 오니까 아시다시피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넓이 구하는 곳이 하나 더 있잖아요. 2분의 1 R 세변의 둘레의 길이 합. 기억나시죠? 이 값도 누가 돼야 돼? 6. 그래서 R은 얼마가 나와? 1 나와, 1. 됐지? 됐죠? 이런 거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둬서 1. 아, 너 1이구나. 이거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얘를 평행이동했다요. 얘를 평행이동했는데, 어떤 평행이동의 약속이 점 B를 보면 좋겠대. 0,4가 6,1로 바뀌는 평행이동이야. 즉, 이 수축 방향은 얼만큼? 6만큼. Y축 방향은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요 약속으로 평행이동을 하겠대. 됐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평행이동된 삼각형의 내저번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볼 필요 없고 요 원만 보면 되겠네. 요 중심의 좌표 지금 얼마입니까? 1,1인 원이 되겠죠? 1,1인 원이 요 하트 평행이동에 의하여 새롭게 평행이동했을 때 뉴 원의 중심의 좌표는 그럼 몇 콤마 몇 됩니까? 7, 마이너스 1 되겠죠? 반지름은 얼마고요? 1.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7의 제곱 y 빼기 1은 1 되겠네. 어때? 별거 아니죠? 윤태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이해 갔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미소를 지어야죠. 웃자 소리였고요. 정빈 이해 가요? 네. 평행이동 내저번의 방정식을 구하자 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평행이동 되기 전에 중심의 좌표가 필요하고 반지름이 필요했어. 이 규칙, 하트 규칙에 의하여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아. 사이즈는. 그래서 반지름 그대로 가져가고 중심의 좌표만 표현해 주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면 승희야, 우리 대칭이동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1 때 좌표평면 했을 때 했었죠. 지금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 중1 때 그 반비례 정비례 하기 전에 좌표평면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우리가 뭐 1차 함수 하면서도 고 중3 때 2차 함수 하면서도 충분히 연습을 했었는데 내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부터 살펴볼까? 예를 들어서
누구 가지고 놀까? 5,2 가지고 놀까? 자, 여기 5,2가 있어. 너를 점 A라고 할게. 정빈아, 5,2라는 점을 X축 대칭 했을 때 점의 좌표는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선대칭 시켰을 때에 선대칭 시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대칭축까지 수선을 그어서 그 수선을 발까지 똑같은 길이만큼 연산을 갔을 때 이 점을 일로 옮기는 작업을 X축 대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오, 잘했어. 점 A를 X축 대칭을 시켰더니 그때에 생기는 점을 D라고 해볼까? 점 D의 좌표는 5,-2가 됩니다. 우리는 너를 X축 대칭을 했죠. 그럼 여기서 확인해보자. 어떤 점을 X축 대칭을 하였더니 X좌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죠. 여기 핵심이야. 바뀐 것만 보지만 안 바뀐 것도 중요해. 점을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만 변했다 이거야. 그럼 이번 반대로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데칼코마니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너무 잘 알겠죠?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2가 될 겁니다. 그쵸? 즉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Y좌표의 부호는 바뀌지 않고요. X좌표의 부호만 지금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원점 대칭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원점 대칭? 어떤 원점 대칭은 여기 만약 대칭의 중심이 있어. 그럼 원점 대칭은 얘를 180도 회전했을 때 몇 도? 180도 회전했을 때 그 대칭을 원점 대칭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 원점 5가 있었을 때 점 A를 원점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5칸, 아래로 2칸이면 그대로 왼쪽으로 5칸, 아래로 2칸 가라 이거야.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지. 점 A에서 대칭의 중심까지 길이만큼 선분을 그어서 너랑 똑같은 길이만큼 간 곳에 점을 찍으면 너가 바로 대칭, 원점 대칭인 점의 좌표가 되는데 원점 대칭인 점의 좌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5,-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X좌표 부호 바뀌고 Y좌표 부호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1 때 배운 거고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은 이것만 배우면 좀 재미없잖아. 하나 더 배울 거야. 무슨 뭐 배울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은 Y는 X에 대한 대칭을 배울 거야. 어느 직선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자, Y는 X 정확하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45도로 가는 직선이죠. 1사분 45도로 가는 직선이 되는데 이 5,2를 Y는 X에 의하여 선대칭 시키래. 즉 수선 내려서 그 길이만큼 똑같이 가세요 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2라고 하면 점 2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되겠습니까? 그렇지. 2,5. 아, Y는 X의 대칭 개 쉽네요. 개 쉽죠. 어이구. Y는 X의 대칭 엄청 쉽죠. 바로 2,5가 돼서 아하, X좌표랑 Y좌표랑 서로 자리 바꾸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너무 쉬워서 하나 더 나와. 그래 너희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뭐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도 나와. 이야 쪼쪼쪼쪼. 그럼 이번에는 점 B를 갖다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직선에 대해 선대칭 시켜보자. 그러면은 B에서 수선 내려서 그 수선의 반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요 점을 F라고 할까? 그럼 점 F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되니? 그렇지. 즉 천천히 구경해봐. 점 B의 좌표가 있었는데 얘는 X좌표랑 Y좌표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돼. 됐지? 여기까지가 점대칭이야. 점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여기에다가 특별 보너스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그래서 x축 대칭은 y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은 x좌표의 부호가 바뀌며 원점 대칭은 x,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y는 x 대칭은 자리가 바뀌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는 자리로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이거야. 레시피 기억하겠습니까? 오케이. 기억이 안 나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너희들은 좌표 평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려보기만 하면 아 이게 이렇게 됐었지? 라고 금방 생각날 거야. 알겠죠? 오케이. 한편 도형의 이동도 평행 이동도 점이나 도형이 있잖아.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방금 점의 대칭 이동을 알아봤고요. 도형의 대칭 이동은 뭐냐? 라고 한다면 오메? 나왔다. 점의 대칭 이동도 방금 했고요.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도형의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과 마찬가지로 대입이야, 대입. 뭐 할 거라고? 대입을 할 거야, 대입. 어떤 도형이 있는데, 뭐 2차 함수로 예를 들어볼까? 2차 함수로 예를 들어볼게. 2차 함수로 예를 들어볼게. 2차 함수로 예를 들어볼게. 조금 쉬운 거 가지고 해볼게.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3,1이고 기울기가 1인 친구면 전개하면 어떻게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 되겠구나. 오케이. 여기에 요런 포물선이 하나가 있었어. 이런 포물선이 있었어. 요 포물선이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이라는 포물선이야. 일반형으로 놔뒀다요. 이 포물선을 x축 대칭해야 돼. x축 대칭. 반전.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겠니? 예. 요 그래프의 관계식을 말해줘 라고 했어. 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x축에 대하여 선대칭 시켰을 때의 관계식은 했단 말이야. 무슨 축 대칭이라고? x축 대칭.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돼요. 쌤님 부호 바꿨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대입이라고 해주세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안 돼요. 대입이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부호 바꿨다는 표현을 쓰지 마. 뭐라고? 대입. 그러면은 원래의 관계식의 y 대신에 대입을 해줄 거예요. 누구를?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줄 거야. 그럼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이 되고 함수는 y는 이라고 적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정빈아?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정빈이가 해볼까? 심심해 보이니까 이번에는 요 일사면에 있는 요 2차 함수를 기억이라고 할까요? 요 기억을 y축 대칭했을 때 관계식은 어떻게 되겠니? 정빈아 기억을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x제곱 더하기 6x. 오 잘했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자 y축 대칭은 당연히 x 대신에 누구 대입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됩니다. 원래 x 대신에 누굴 대입하자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걔가 y축 대칭이 됩니다. 그럼 대입해보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 돼서 맞죠? 그래서 정빈이가 말한 대로 마이너스 x의 제곱은 그냥 플러스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6x 더하기 10이 돼서 네 맞아요. 마상 콤마 2를 꼭 시점으로 하는 요렇게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이 된답니다. 평행이동에서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실수냐면 부호 바꾸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부호를 바꾼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이고 이 기억을 부호를 바꿔버려. 다음처럼 부호 바꿔서 요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너를 요렇게 부호 바꿔가지고 요렇게 적는 애들이 있어. 그럼 말 돼? 안 돼?
어디가 틀린 거야? 윤태야? X 채워보겠어. 그렇지. x제곱에서 마이너스면 위로 블록이가 말이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대입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너를 원점 대칭하래. 그 원점 대칭 이동하면 요 포물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포물선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입했더니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금방 했어요? 어떻게 금방 했냐면 어차피 요 일사면에 있는 친구를 원점 대칭 이동한 그래프는 결국에 요 y축 대칭한 너를 한 번 더 x축 대칭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를 x축 대칭 이동하라고 했을 때는 우변 전체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되거든. 너의 부호를 바꾸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할 때도 그랬지만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대표되는 점이 있잖아요. 점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쉽게 알아본 것처럼 대칭 이동 또한 2차 함수의 포물선 꼭지점과 원의 중심의 좌표 같은 걸로 대칭 이동을 살펴보셔도 굉장히 좀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셨고요. 이 기본은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 4번부터 같이 풀어볼까요? 승겸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점사건마의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 할 때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네, 방금 배웠던 거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 싸움 있는 점이네요. 너를 먼저 x축 대칭하겠대. 그럼 당연히 x축 대칭은 x좌표 부호는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 y좌표의 부호가 바뀔 거야. 4콤마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점 Q는 4,6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면 되겠다. 그때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줄까? 그러면은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P에서 Q 빼자. 4 빼기 마사분의 마이너스 6 빼기 6 했더니 얼마야? 8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만. 따라서 y는 4, 마이너스 6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분의 3인 직선으로 살펴볼까요? 그 y 빼기 6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4. 근데 사실 눈치 빠르시면 원점 지난다 라고 파악해서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상관없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 분배하면 플러스 6이 돼서 없어지고 하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분의 3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겠죠. 이어서 자, 5번 승희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원을 갖다가 한 번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 또 한 번은 평행 이동을 했는데 두 원이 똑같았대. 그 말인즉슨 중심의 좌표도 똑같고 반지름도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식으로 놀지 말고 중심의 좌표로 놀아봅시다. 자, 일반형인 원이 주어졌어요. 중심의 좌표는 윤태야. 좋아요. 그럼 r제곱은 방금 구한 윤태가 구한 중심의 좌표를 제곱,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 빼기 상수 하니까 아하, r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진 원을 일단 기억.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니까 자리가 바뀌면 되겠죠? 고로 너의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고 역시 반지름은 2가 되겠지. 그 다음 이번에는 너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그럼 산수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평행 이동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 1에다가 B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너랑 일치 같아야 되겠어. X좌표는 X좌표끼리 같고 고로 A는 3, Y좌표는 Y좌표끼리 같아야 되므로 네, B는 마3입니까? 네, A는 3, B는 마3 이렇게 관계식으로 풀면 좀 복잡합니다. 되도록이면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의 좌표로, 포물선은 꼭지점의 좌표로 해결해 주세요. 6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배워왔던 것들이라 어렵지 않게 볼 거예요. 구경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직선 y는 3x 플러스 2를 x축의 방향으로 a만 끝에는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점 2x 갈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네, 직선은 대표되는 점이 크게 딱히만 없어요. 딱히만 없어서 얘는 그대로 관계식으로 가겠습니다. y는 3x 더하기 2라고 하는 기울기가 3이고 y좌표 2인 친구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그러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그럼 대입해볼까? y는 3 곱하기 x-a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리고 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그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 그럼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y는 3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요런 과정을 거치겠네. 이 그래프가 2,2를 지나요 라고 했네. 그럼 이제 x에다가 2, y에다 1 대입하면 굳이 정리 안 해도 되겠죠? 나는 a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리하지 말고 바로 대입해 버립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은 2 대입하면 분배해 보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플러스 2 되겠지? 따라서 이항시켜주면 3a는 마상가? 그럼 넘어오면 마3인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되겠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참 쉽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초등학교 문제들의 뭐 아니면은 근데 뭐 네. 안볼 확률이 너무 높다. 자, 두 정점 AB가 X축 위로 움직이는 동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최소값. 이제 P의 위치에 따라서 AP 더하기 BP의 값이 달라지나봐. 어디 볼까? 자, 표면을 한번 그려볼게. X축이 이렇게 있다요. Y값도 이렇게 있겠죠? 자, 0,2 여기가 0,2가 있겠죠? A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6,3 요 정도에 이제 B 6,3 있겠네요. 자, 동점 P가 있는데 아이쿠 네, 동점 P가 X축 1을 왔다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어디 있을 때 최소가 될까? 여기 있을 때일까? 아니면 B 안에 있을 때일까? 여기 있을 때일까? 여기 딱 요때일까? 같을 때일까? PA, PB가 같을 때일까? 언제 최소가 될까? 궁금하지? 궁금하지?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한다면 얘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요, 두 정점 중에 좌표가 정해진 점이라는 뜻입니다. 두 정점 중에 한 정점을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상관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 승겸 A 고를까 B 고를까? A 골라보자.
그 다음에 똥점 P가 움직이는 선이 X축이에요, Y축이에요? X축. 그래서 X축을 대칭축으로 잡고 승겸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정점 A를 선대칭 시킵니다. 얘를 무슨 대칭 시켜요? 선대칭 시켜봅시다. 그럼 선대칭 시키면 너의 좌표는 A'이라고 잡고, 그래, 너는 그러면은 0,-2가 되겠네. 그러면은 질문을 다시 던질게. 졸려하는 친구는 없죠? 네. 자, A'하고 정점 B하고 둘이 정점인데 이 두 점을 이은 가장 짧은 선은 1번, 2번, 3번 몇 번 됩니까? 3번이죠. 그쵸? 요 A'하고 점 B를 이은 때 가장 짧은 직선은 선분은 요 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친구들, 만약에 너를 P라고 해봤어. 그러면은 PA 더하기 PB가 되는데, 만약에 너가 P라면 빨간 P, 파란 P가 있어. 그러면 친구들아, 빨간 P에서 요 A까지 이은 거리와 빨간 P에서 A'까지 이은 요 두 선분의 길이는 서로 어때? 같네? 왜 같아? 합동이잖아. B병 얘 공통 SAS 합동이 되겠지? 합동이니까 대응변이 같아. 그러므로 지금 보시다시피 요 빨간 P, 파란 A, 파란 B에서 정점 A, B에서 빨간 P를 이었을 때 선분의 길이 합하고 요 파란 P를 이었을 때 선분의 길이 합하고 누가 더 기니 짧니 하면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 근데 일로 보면 알아. 너를 대칭시키면 일로 오니까 어차피 너랑 똑같고 요 파란 PA와 파란 P 너가 똑같은 거니까 지금 보셔요. 그러면 빨간 P를 이었을 때 두 선분의 길이 합은 요 놈이 되고, 파란 P를 이었을 때 선분의 길이 합은 얘가 되는 거니까, 윤태야 누가 더 길어? 누가 더 짧아? 얘가 더 짧죠? 얘가 더 짧습니다. 파란색이 짧다고? 친구 말 들으면 안 돼. 자, 삼각형에서 왜 얘가 더 짧아요, 선생님? 증명할 수 있어. 중1 때 배운 거.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이걸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분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선분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두 정점 중에 한 정점을 선택팅 시킨 후 그 선택팅 시킨 점과 나머지 정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너는 A' B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만 하면 이제 끝났죠. 너랑 너 사이 거리군요. 따라서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정답은 루트 61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66, 267, 268 시작. 이렇게 운도 좀 네가 일로 보세요. 제일 더운 자리에 가서 있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서비스.
같이 해볼까요? 두 정점과 y축위를 움직이는 똥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y축을 갖다가 대칭축으로 잡고 두 정점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대칭 시키겠다 이거야. 그럼 2,4를 선대칭 시켜볼까? 2,4를 선대칭 시키면 A'이 되겠죠? 그럼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2,4인가요? 2,4인가요? y축 대칭 이동하면은 누구의 부가 바뀌어요? x의 부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지?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다 이거야.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결국 A'B가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25 Y좌표의 차의 제곱 81 루트 얼마야? 106 제곱수 있어요? 없네요. 이게 답이 되겠죠? 아니 답 틀렸어요? 맞았어요? 네, 이게 되겠죠? 267 두 정점 AB와 Y는 X 위로 움직이는 똥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럼 얘도 똑같죠? 두 정점 중에 하나를 Y는 X가 대칭축이니까 똥점이 움직이는 선이 대칭축이니까 두 정점 중에 하나를 선대칭시키면 되겠다 이거야. 그럼 1,1을 선대칭 시킬까? Y는 X에 대하여 그럼 몇 콤마 몇이 됩니까? 윤태? 정빈? 2,1 되겠죠? 그래서 그 2,X좌표 가지고 바뀌면 되니까 2,1과 3,4의 최소값이니까 결국 루트 너도 구하라는 건 그러면 선분 A'B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1 Y좌표 차의 제곱 9 그래서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때 전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그쵸? 전 P의 좌표니까 그러면 2,1과 3,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 직방을 구한 다음에 Y는 X와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일단 기울기부터 구할까? 파란색으로 구할게. 성분 A'B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X값의 증가량 3 빼기 2분의 Y값의 증가량 4 빼기 1 돼서 3 되겠네요. 그러면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Y 빼기 1은 기울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서 Y는 3X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되겠다. 그럼 너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EX는 5, X는 2분의 5가 되는구나. 그럼 그때의 P의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맞니? 이게 되죠. 마지막 268.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정점 A, B가 있고 Y축위를 움직이는 점을 P. 사함수인가요? 사함수인가요? 같은데? X축위를 움직이는 똥점 P에 대하여 AP, PQ, QB의 최소값 구하세요 그랬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고민해 보셨나요? 네. 일단 똥점 P가 움직이는 선을 그대로 대칭축으로 잡고 요 정점 A를 선대칭 시킵니다. 그 다음 똥점 Q가 움직이는 선을 대칭축으로 해서 이 Q에 가까운 점 B를 또 선대칭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요 정점 A'과 정점 B'을 그대로 이어주면 요 길이가 바로 이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 됩니다. 간단하죠? Y축에 가장 가까운 정점이 A인데 이 정점을 선대칭해주고 X축에 가장 가까운 정점이 B인데 B를 선대칭해줘서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 쌤!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었을 때 더 최소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보다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 가더라도 얘가 제일 짧고 뭐 요렇게 가더라도 얘가 제일 짧아. 짧을 수밖에. 이렇게 가면 얘 이렇게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하더라도 얘가 제일 짧아. 사다리꼴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오케이. 10분 쉬었다 할게요.